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음식을 먹고 난 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입안이 까끌까끌하고 혀가 따끔하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찬다. 식후 유독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바로 첨가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가공식품은 두 가지 원료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쌀,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식품 원료 혹은 합성 착색료, 감미료, 보존제 같은 화학 첨가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구별하여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똑똑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차라리 굶어라. 이 책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을 구별하여 알려줍니다. 백과사전식으로 되어 있어서 집에 두시고 장 보실 때 한 번씩 꺼내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공식품이라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자는 편의점 도시락보다 껍질 깐 밤 제품인 맛밤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맛밤 같은 경우 보존료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아 우수한 식품이라고 하네요. 간식으로 챙겨 드시기 딱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의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책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먹으면 안 되는 첨가물이 든 식품. 컵라면. 컵라면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15종류 이상을 사용하는 첨가물 범벅인 제품도 드물지 않다. 컵라면은 건조식품이기에 보존료는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수화 조미료, 증점 다당류, 카라멜 색소 등 많은 첨가물이 사용된다. 조미료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주로 사용되는데 다량 섭취할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얼굴부터 팔까지 열감이나 저림 증상을 느끼기도 한다. 카라멜 색소에는 4종류가 있는데 그중 2종류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또 컵라면은 기름에 튀긴 유탕면이기 때문에 지방이 산화하면서 과산화지질이 생성된다. 과산화지질은 유해 물질로 쥐나 토끼에게 먹이면 성장이 지연되고 일정량을 초과하면 죽음에 이른다. 인간도 많이 섭취하면 위에 통증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컵라면을 먹으면 첨가물과 과산화지질이 한꺼번에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 팽만, 통증, 더부룩함 같은 위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햄, 베이컨. 햄이나 베이컨을 먹으면 대장암에 걸리기 쉽다라고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5년 10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을 1일 50g 섭취하면 직장암 혹은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세계의 연구 논문 800여 편을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시판 중인 햄과 베이컨에는 색이 거무스름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된다. 아질산 나트륨은 맹독인 청산가리만큼의 독성을 가지며 발암 물질로 변화하기까지 한다. 산성을 띠는 위 속에서 고기에 함유된 아민이라는 물질과 결합하여 나이트로소아민류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화한다. 나이트로소아민류는 햄과 베이컨 자체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이트로소아민류의 생성을 막고자 산화 방지제인 비타민C를 첨가하는데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명란젓, 구운 명란.
명란젓이나 구운 명란을 먹으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자료가 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암예방검진연구센터의 스가네 쇼이치로 센터장은 40세에서 59세 남성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암과 식생활의 관계에 대해 약 10년간 추적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명란젓과 구운 명란 같은 염장 어란을 거의 먹지 않는다. 주 1, 2일 먹는다. 주 3, 4일 먹는다. 거의 매일 먹는다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 그룹에 대해 위암 발생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거의 먹지 않는다는 사람의 암 발생률을 1이라고 치면 주 1, 2일 먹는다는 사람은 1.58배, 주 3, 4일 먹는다는 사람은 2.18배, 그리고 거의 매일 먹는다는 사람은 2.44배까지 치솟았다. 명란젓이나 구운 명란에는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기 때문에 어란에 다량 함유된 아민과 결합해 나이트로소아민류가 발생한다. 또 발암성이 의심되는 적색 40호와 적색 106호, 황색 5호 등의 타르색소가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자몽, 레몬, 오렌지.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자몽이나 레몬, 오렌지는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등 먼 나라에서 수주일에 걸쳐 배로 운송되며 그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곰팡이 방지제인 오르토페니페놀, 오르토페니페놀 나트륨, 티아벤다졸, 이마잘릴 등이 사용된다. 그런데 동물 실험을 통해 오르토페닐페놀과 오르토페닐페놀 나트륨에는 발암 가능성이 있고 티아벤다졸에는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다. 그럼 특히 임산부는 먹지 않은 편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역시 생각하는 그대로다. 이마잘릴도 동물 실험에서 신경행동 독성이 있으며 간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곰팡이 방지제는 껍질뿐 아니라 밀양이지만 과육에서도 검출됐다. 반면 국산 오렌지나 레몬에는 이러한 곰팡이 방지제가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들 감귤류를 낱개로 판매할 때는 가격표나 진열대에 사용된 곰팡이 방지제를 표시해야 한다. 껌에는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 L-페닐알라민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이 상당수 있는데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뇌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백혈병이나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발표됐다. 따라서 껌은 되도록 멀리하는 편이 좋다. 아스파탐과 합성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을 함께 첨가한 껌도 있는데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간 손상을 유발하거나 면역세포 일종인 림프구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껌에는 냄새가 매우 강한 향료가 사용된다. 향료는 아무리 많은 첨가물을 섞어 사용해도 향료라고만 표시된다. 개 중에는 독성이 강한 물질도 있기에 굉장히 불안하다. 더불어 껌 베이스가 반드시 사용된다. 탄산음료. 보통 탄산음료에는 보존료가 사용되지 않는다. 탄산에 살균 작용이 있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탄산음료에는 어째서인지 합성 보존료인 안식향산 나트륨이 첨가된다. 환타 그레이프도 그중 하나다. 꾸준한 인기 상품으로 슈퍼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안식향산 나트륨이 사용된다. 왜 보존료를 사용하죠? 하고 따져 묻고 싶지만 추측컨대 가열 살균하지 않아서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 같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쥐에게 일정량 투여하자
경련과 요실금 등을 일으키며 죽는 위험한 물질이다. 음료에 첨가된 안식향산 나트륨은 미량이긴 하지만 탄산음료는 아이들도 즐겨 먹는 식품이기에 그 악영향이 심히 우려된다. 그 밖에도 카라멜 색소와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물질도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참고로 사이다에는 보존료가 사용되지 않는다. 와인. 첨가물 강연 중에 와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픈 분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4명 중 1명 정도는 손을 든다. 아마 산화 방지제로 사용되는 아황산염이 두통의 원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도 무첨가 와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시판되는 와인에는 수입산과 국산을 불문하고 라벨에 산화 방지제 아황산염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대부분 이산화황을 뜻한다. 와인은 포도를 효모로 발효시켜 만드는데 여기에 잡균 소독 또는 효모의 증가로 발효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산화로 인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황을 첨가한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이산화황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수십 년 산 와인에는 이산화황이 잔뜩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이산화황은 세균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비타민 B 결핍과 간 손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는 무첨가 와인도 판매되고 있으니 그런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 듯하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나쁘지 않다. 먹으면 안 되거나 먹어도 되는 첨가물의 중간 첨가물이 든 식품. 시리얼. 아침에는 시리얼을 먹는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원재료로 귤이나 호밀이 사용되고 첨가물인 영양 강화제로 인해 비타민C와 비타민 E, 철 등의 영양소가 강화되어 언뜻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변성 전분, 유화제, 산미료, 향료 등의 첨가물이 사용된다. 영양 강화제는 특정 영양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미네랄류가 있으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군 등이 사용된다. 원래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기에 과다 섭취하지 않는 한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영양 강화제는 표시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했더라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업체 측에서 영양 강화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은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변성 전분에 대해 일본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지만 전부 안전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레, 스튜. 아이가 카레를 좋아해서 시판되는 카레 제품을 산다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카레와 스튜 모두 조미료와 산미료, 향료가 사용된다. 조미료로는 L-글루탐산 나트륨이 주로 사용된다. 산미료는 구연산이나 젖산 등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독성이 강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명칭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카레류에는 카라멜 색소가 더 많이 사용된다. 카라멜 색소에는 1, 2, 3, 4 4종류가 있는데 그중 3, 4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나 카라멜 색소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불안하다면 판매처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1에서 4 중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대강 알려달라고 말이다. 최근에는 합성 감미료인 수크랄로스나 아세설팜칼륨을 첨가한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이런 제품은 되도록 피하자. 냉동식품, 치킨과 크로켓. 냉동식품은 냉동실에 오래 둬도 괜찮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낮은 온도에 보관하면 썩지는 않겠지만 식품이 산화하여 변질되므로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다.
특히 치킨이나 크로켓 같은 튀김류는 산화하면서 해로운 과산화 재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냉동식품에는 치킨, 크로켓, 만두, 필라프 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보존료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L글루탐산 나트륨을 주 성분으로 한 조미료가 사용된다. 또한 튀김류에는 팽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많이 첨가된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많이 첨가된 식품을 먹게 되면 입에 위화감이 들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변성 전분, 산미료, 트레알로스 등이 첨가된다. 트레알로스는 포도당이 2개 결합한 이당류로 버섯이나 새우 등에도 들어있는 당 알코올이므로 딱히 문제될 건 없다. 100% 과즙 주스.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100% 과즙 주스를 보고 진짜 과즙 100%일까?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제품이 100%가 아니다. 왜냐하면 향료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100% 과즙 주스의 과즙은 대부분이 농축 환원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착즙한 과즙의 수분을 한번 증발시켜 농축한 뒤 다시 물을 넣고 희석해 만든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줄어들어 보관과 운송이 쉬워지므로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중요한 과일 향을 잃게 된다. 그래서 향료를 첨가하는 것이다. 그럼 과즙 100%가 아니잖아 싶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향료에는 합성 향료가 약 160품목, 천연 향료가 600품목이 있다. 이 중에는 위험한 물질도 있는데 향료라고만 표시하기 때문에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소수지만 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도 있으므로 원재료명을 잘 살펴보고 향료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자. 마가린. 버터와 마가린은 뭐가 다를까? 버터는 우유에서 불리한 크림을 휘저어 엉기게 한 다음 응고시킨 것이다. 한편 마가린은 옥수수유나 대두유 같은 식물유로 만든다. 그런데 식물유는 액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식물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지만 수소를 넣으면 포화 지방산으로 바뀌어 응고된다. 이것을 경화유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문제가 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긴다. 트랜스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는 지방산이다. 마가린은 경화유와 식물유를 섞어 유화제, 향료, 착색료 등을 첨가해 만들어진다. 참고로 요즘은 마가린 제조법이 개선되어 트랜스 지방산이 적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먹어도 되는 첨가물 및 무첨가 식품. 스파게티, 마카로니. 스파게티는 쌀과 빵에 버금가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료는 듀럼밀 세몰리나이다. 듀럼밀은 지중해 연안과 중근동,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재배되는 나달이 단단한 밀로 스파게티나 마카로니에 적합하다. 스파게티나 마카로니는 육안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단단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아 부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는다. 그 밖에 조미료나 다른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 식품은 3년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해서 보존식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잔류 농약은 없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는 제품을 하나하나 조사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예전에 내가 독자적으로 이탈리아산 스파게티를 몇 종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두부. 두부는 콩을 삶아 짜낸 콩물에 두부 응고제인 여화 마그네슘이나 황산 마그네슘 등을 첨가하여 응고시킨 식품이다. 이러한 첨가물은 원래 해수에 들어있는 성분이기에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
수포제로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를 사용한 제품도 있지만 식품에도 들어가며 지방에 가까운 성분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밖에 두부 응고제로 조제 해수 염화 마그네슘을 사용한 제품도 있다. 조제 해수 염화 마그네슘은 해수에서 염화 나트륨을 분리한 액체를 냉각하고 염화 칼륨 등을 분리하여 얻은 것이다. 주 성분은 염화 마그네슘으로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참고로 연두부에는 글루코노델타락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젖산 발효 연구에서 발견된 물질로 지금은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쓰이며 동물 실험에서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탄산 마그네슘을 사용한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안전하다. 케첩. 토마토 케첩의 원재료는 토마토, 설탕, 양조식초, 소금, 양파, 향신료 등으로 첨가물은 사용되지 않는다. 진한 빨간색을 띠고 있지만 이는 토마토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색소로 착색료는 첨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데 보존료는 사용되지 않는다. 양조식초가 보존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식초의 주성분은 초산으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덧붙이자면 초밥에도 식초가 사용되는데 이는 맛을 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균 증식을 막을 목적이기도 하다. 단 케첩에 들어가는 양조식초 작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품에 따라서는 냉장고에 넣어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차, 우롱차 음료. 물 대신 차 음료를 마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길거리 자동 판매기에는 페트병에 든 차 음료가 쭉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의 원료는 녹차나 우롱차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마 비타민C를 강화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차 음료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한다. 색소에 산소가 결합해 변색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화로 인해 맛과 풍미도 떨어지게 된다.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를 첨가해 색과 풍미가 변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이 영양 강화라고 생각했을 텐데 산화 방지가 목적이라니 조금 뜻밖이긴 할 것이다. 하지만 비타민C는 원래 레몬과 딸기 등에 들어있는 성분이므로 안전성에는 문제없다. 단밤. 밤을 까서 팩에 넣은 단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맨 처음 출시된 제품은 껍질 깐 단밤으로 그 후 유사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나는 강연 등으로 지방 출장을 갈 때 역산의 매점에서 단밤을 즐겨 사 먹곤 한다. 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은 보존료나 표백제 등 위험성이 높은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별로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단밤은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고 영양가도 높아서 우수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껍질 깐 단밤 제품은 유기농 식품으로 재배 시 농약이 사용되지 않기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알밤은 중국산이지만 일본 농림수산성의 유기식품 검사 인증 제도에 기초해 재배 가공되므로 농약이나 첨가물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첨가물이나 잔류 농약의 자극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